네, 안녕하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오늘 여기는 저 약국의 창고입니다. 약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인데, 이 창고에서 요즘 굉장히 이슈가 많은 창고형 약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보면 창고형 약국이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후죽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약사들도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고, 대한약사에서도 이를 좀 저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고형 약국은 아마 없어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창고형 약국은 약을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마트도 있지만 트레이더스나 코스코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양의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는데, 이를 모방해서 약국에도 이런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명하게, 아주 현명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면 사실 좋죠. 그렇죠. 우리가 사야 될 약을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지만,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창고형 마트에 가면은 현명하게 이런 소비를 하실 수가 있나요? 힘들죠. 이왕 간 김에 많이 사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 소비 심리를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싸게 판다고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고형 마트는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낮죠. 아마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자, 사실 약국 앞에 창고형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창고, 굉장히 많이 홀세일로 파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데, 사실 옛날부터 지역마다 굉장히 저렴하게 파는 약국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백평 약국이다, 백화점 약국이다, 뭐 등등 굉장히 큰 평수에 약을 굉장히 저렴하게 파는 약국들이 이미 존재해 왔단 말입니다. 단지 앞에 창고형이라는 이름만 붙었을 뿐이지, 이전부터 이런 비슷한 컨셉의 약국들은 존재해 왔고요. 어떤 지역 약사들의 대한약사의 어떤 공공의 적이 이미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싸게 파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파니까 다른 약국들이 힘들죠. 영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큰 약국들, 싸게 파는 약국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눈치만 보고 못하다가, 왜냐면 욕먹을 게 뻔하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창고형 약국이 생기니까 아씨 내가 먼저 할걸,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기회다, 이제 창고형 약국이 발판이 되었으니 더 뭔가 이 비즈니스를, 약국 비즈니스를 더 크게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존부터 싸게 파는 약국들이 이미 있어 왔는데 이걸 어떻게 막겠다는 겁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 창고형 약국을 시작으로 굉장히 다양한 약국에, 다양한 형태의 약국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이고요. 그러니까 점점 커지거나 점점 싸게 팔거나 점점 대형화되는 그런 현상이 아마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큰 얘기가 나오고 있진 않지만 약국 법인화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화가 되면은 점점 대형 약국, 그쵸, 약국의 대형화가 될 것이고,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은 기존에 처방을 많이 받던 큰 약들은 점점 가치가 늘어날 것이고,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 뻔하죠. 그리고 이런 창고형 약국 때문에 이런 법인화 약국에 대한 이야기들은 분명히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고요. 뭐 당장은 생기진 않겠지만, 제도가 바뀌진 않겠지만, 향후 한 몇 년, 10년 안에 법인화가 될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거죠. 뭐 아마 약사님들 다 기정사실화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걸 모르고 안 될 거야, 대한약사회가 막아줄 거야,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약사님들은 그 시대의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잘 모르시는 거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약국이, 약사들이 그 예전에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벌이가 괜찮았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만 해도, 그때 한 10년, 20년 전에 선배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야, 이제 어떡하냐?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질 거다.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나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점점 어려워질 거다. 어떡하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약사님들, 뭐 몇십 년 전에 더 약국을 하시던 약사님들은 그래도 괜찮았죠. 약국이 잘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국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약대를 나와서 내가 약사가 돼서 약국을 한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모든 분야가 사실 다 비슷하긴 합니다. 그렇죠? 요즘 뭐 둘러보면은 어느 분야나 예전에 비해서 뭐 좋은 시절은 다 갔다, 그런 얘기 하시는 경우들 많죠. 뭐 약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약사로서 그럼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을 것이냐, 그냥 포기할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답은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그 약사들이
이제 앞으로는 어떤 본인만의 장점, 스페셜티, 이런 어떤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것들을 개발해서 좀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는 그냥 약국 열면 다 잘 됐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내가 어떤 내 자기 개발을 할 필요도 없었고 돈 버는 재미에 약국 운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타성에 젖어서 시대가 바뀌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옛날에 그런 잘 벌었던 생각만 하고 노력도 하나도 하지 않고 불만만 토로하면서 대한약사회가 어떻게 해주겠지라고만 생각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고요.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자기 개발을 굉장히 잘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만 입은 그냥 비슷비슷한 다 약사가 아니라 다른 약사와 저 약사와 내가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부분을 개발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뭐 고객 지도를 잘하는 약사, 뭐 약을 잘 파는 약사, 뭐 이런 거는 사실 기본이고요. 그 이외에 어떤 분야별로 굉장히 파고들어서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습득하거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약사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문 분야가 꼭 약에 관련된 분야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들을 잘 탐구해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분야를 개척해서 저 약사는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브랜딩이 된다면은 살아남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만큼 돈을 잘 버는 엄청 부자가 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을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이렇게 경쟁이 심하고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약사들과 나만의 차별 전략을 브랜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그 창고형 약국 이야기를 좀 하면서 앞으로 약사의 미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요즘 창고형 약국 때문에 약사님들 굉장히 울상이시고 걱정도 많으시고 저 또한 그렇긴 합니다. 창고형 약국을 뭐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를 우리가 이제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냥 누가 해주길 바라고만 있으면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창고형 약국의 단점들, 우려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를 하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약국의 어떤 형태나 서비스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다각화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어떤 출발점,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약국이 예전에 보면은 굉장히 뭔가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열기만 해도 뭐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돈을 그래도 잘 벌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민감하지도 않았고 어떤 거를 도입을 해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별로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도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들이 접목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플랫폼으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수용을 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국이 지역사회에서 환자와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이용을 한다면 저는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략이라는 것이고, 또 내가 약사로서 내가 약사의 어떤 직능을 잘 발휘함으로써 또 보람도 느끼고 긍지를 가지면서 이 직업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이 창고형 약국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많은 약사님들께서도 뭐 우울해하시고 또 많은 걱정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지 고민이 좀 많은데 좀 함께 고민해보자는 생각에서 영상을 좀 마련해봤고요. 부디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는 그런 약사들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